주기자의 시시각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올 상반기 출생아 수가 16만 명을 밑돌며 사상 최소치를 기록했습니다. 출생아 수 40만 명 선이 깨진 지 불과 2년 만에 30만 명 선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이른바 비혼이 꼽히고 있습니다. 최근 스스로를 비혼주의자라고 칭하며 주위에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결혼은 과연 선택일까 의무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이 시간 주제로 준비했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가 결혼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도 결혼은 해야지 라고 얘기가 나왔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비혼을 선택하고 주장하는 젊은이들이 좀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련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정확한 용어 정리부터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비혼과 미혼, 이 두 가지는 의미를 좀 다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비혼주의자들은 자신을 미혼이라고 칭하지 말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혼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을 뜻하지만 언젠가는 하게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반해 비혼은 결혼하지 않은 상태만을 뜻하는 것으로 시간적인 가능성에 대한 논점 그 자체가 없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혼은 앞으로 결혼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비혼은 뭐 결혼을 안 한 그 상태 자체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영애 기자는 비혼인가요, 미혼인가요? 네, 저 역시도 비혼주의자인데요. 이유는 노코멘트로 하겠습니다. 아, 노코멘트. 그러면 비자발적 비혼 혹은 자발적 비혼인지도 궁금한 게, 비혼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결혼을 하지 않음을 일컫는 비혼은 자발적 비혼과 비자발적 비혼이 혼재되어 있는데요. 자발적 비혼은 스스로 결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말하고요. 비자발적인 비혼은 결혼을 원하지만 여러 상황상 하지 못하는 경우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비혼을 선택한 경우가 있고 어쩔 수 없이 비혼이 된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굳이 정의를 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비혼자들은 이게 자발적인 어떤 비혼으로 좀 보는 게 맞습니까? 네, 자발적인 비혼은 학교, 직장, 진로, 인간관계와 같이 결혼 역시 개인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선택사항일 뿐이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유의지로 독신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위의 지나친 간섭이나 참견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하기 원치 않아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자발적으로 비혼을 선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사회에는 사실 비자발적인 비혼도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결혼을 포기했다고 말하는 젊은이들도 요즘에 상당히 많잖아요. 네, 요즘은 포기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쓰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연애와 결혼, 출산을 포기했다고 하는 걸 3포세대라고 합니다. 여기에 내 집 마련과 경력 쌓기까지 포기하면 5포세대, 취미생활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하면 7포세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비자발적인 비혼의 주된 요인은 경제적인 문제가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 한마디로 돈이 없어서 결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젊은이가 지금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한 연구소에서 1인 가구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비혼 의향 가구 중 경제적인 부담을 이유로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비중은 19.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 생활에 걱정거리를 묻는 질문에는 전체 대상자 중 40.4%가 외로움 등 심리적인 안정을 토로했지만 미래의 우려에 대해서는 58.8%가 경제활동 지속력을 꼽았는데요. 결국 경제적으로 안정화되어 있지 않은 딱딱한 현실 또한 비혼과 맞닿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이해하려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먹기 살기도 힘든데 무슨 결혼이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결혼하려면 목돈이 필요한데 뭐 그 돈이 없으니까 나는 결혼 포기라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언제부턴가 이 비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 낯설지 않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만큼 비혼족들이 좀 빠르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떤가요? 네,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총 26만 건으로 2011년 이래 7년 연속 감소하며 가장 낮은 수치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인구 1000명당 5건의 혼인이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결혼을 하는 건수도 줄어들고 있지만 나는 꼭 결혼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수도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2018년 사회조사에서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지난해 48.1%로 전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한 비율도 전체의 3%에 달해 결혼에 대한 달라진 시대상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뭐 적당한 나이가 차서 결혼을 하고 또 결혼 후에 아이를 갖고 또 출산을 하는 그 흐름. 이게 사실은 당연한 것으로 인식이 되던 그 인생의 과정 자체가 이제는 좀 옛말이 돼 버린 것 같은데요. 특히나 여성들은 사실 결혼과 출산으로 인해서 경력 단절을 또 경험하다 보니까 더 결혼을 꺼리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어떻습니까? 경력 단절이 비혼이 늘어나게 된 어떠한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까? 네, 남성보다 빨리 취업하는 여성의 특성상 20대 초반에는 사회활동이 활발하지만 결혼과 출산을 겪는 30대 중반이 되면 남자보다 4배 더 높은 사회 단절 비율을 보입니다. 한 예로 니스란 교육과 경제활동 및 어떠한 사회활동도 하지 않는 집단을 말하는데요. 졸업 후에 취업하지 못한 청년층, 육아로 경력이 단절되는 전업주부 등이 이 니스에 속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해당 나이대 기혼 남성은 3.5%, 기혼 여성은 41.7%의 니스 비중을 보였습니다. 네. 아, 그 비율을 보니까 알겠네요. 기혼 남성은 사실상 이 사회 활동을 거의 유지하지만 여성들은 사실 절반 가까이가 사회 그 활동이 단절된다는 뜻인데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미혼 여성이 늘고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볼 때 혼자 사는 인구 자체가 좀 늘어나는 건데요. 그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도 좀 볼까요? 네, 2000년 전체 가구 중 15.5%에 불과했던 1인 가구는 2017년 28.6%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오는 2045년에는 36.3%까지 늘어나 국민 3명 중 1명 이상이 혼자 살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뭐 결혼에 대한 어떤 의무를 가지는 그런 시선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뭐 점차 개인만의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을 드러내는 젊은이들이 또 많아지면서 1인 가구의 비중도 좀 폭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사회상을 반영하듯이 인터넷 방송에서도 뭐 결혼이 아닌 비혼을 주제로 한 채널이 또 인기라고요. 네, 맞습니다. 구독자를 1만 2천 명을 넘긴 S와 A의 혼살비견이라는 프로그램이 대표적인데요. 채널의 뜻은 혼자 가는 삶 비켜라 결혼주의자들아인데요. S와 A는 결혼주의자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결혼을 하는 사람들이 디폴트 값, 즉 기본 설정 값이고 비혼주의자들은 그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났다는 맥락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었다고 영상에서 소개했습니다. 이들은 비혼 여성의 삶과 관련된 정보, 비혼 일상을 공유하는 브이로그, Q&A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네. 뭐 비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니까 또 관련 제작물들이 점차 더 많아지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게 우리나라에만 해당되는 사항은 아닐 것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 보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 세계가 마찬가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 사회에서도 결혼율은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1960년 당시만 해도 18세 이상의 성인의 결혼율은 72%였지만 그 후 매년 꾸준히 하락해서 지난 2016년에는 처음으로 50%까지 떨어졌습니다. 미국인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나라처럼 뭐 경제적인 이유 때문일까요? 네, 결혼을 꺼리는 데는 심각한 취업난이 꼽히고 있습니다. 직장인의 경우 혼자 사는 비율은 10년 전보다 소폭 상승한 38%에 그쳤지만 실업자의 경우에는 크게 늘어서 2명 중 1명 이상이 미혼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뭐 비슷한 상황이군요. 그러면 미국의 이웃 나라인 캐나다는 어떤가요? 거기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듣긴 들었던 것 같은데요. 네, 캐나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혼자 사는 이들의 비중은 28.2%로 한부모 가구나 다세대 가구 등에 비해서 가장 높았습니다. 1인 가구의 비중은 1951년 7.4%에 불과했지만 매년 꾸준히 올라서 30년 뒤에 처음으로 20%대를 넘어섰고 2001년에는 25%를 넘긴 데 이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는 가구가 전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양상인데요. 요즘 비혼주의자들 사이에서 핫한 게 또 비혼식이라고 합니다. 결혼식을 하는 것처럼 비혼식을 하는 젊은이들도 늘고 있다고요.
네, 결혼이 필수가 아닌 선택인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비혼식이 늘고 있습니다. 이 비혼식은 가족과 지인을 불러서 비혼 의사를 전달하는 건데요. 가족과 친구, 지인들 앞에서 신랑 신부가 앞으로의 일생을 함께하겠다는 언약을 맺는 결혼식과 같이 비혼을 공개적으로 선포함으로써 널리 알린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네. 뭐 결혼식이 결혼을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처럼 비혼식도 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실제로 비혼식을 하겠다고 생각하는 비혼족이 많은 편일까요?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혼족들 중 비혼식을 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15.2%로 아직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비혼식 자체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68.8%로 높았는데요. 성별로는 비혼식을 하겠다는 남성이 20.6%로 여성의 13.2%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10명 중에 7명 가까이는 비혼식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데, 이렇게 비혼식을 어떻게 보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데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결혼에 대한 압박에서 벗어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서 축의금을 회수하고 싶어서라는 응답이 24.8%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응답이 70%를 넘은 겁니다. 네. 결국에는 비혼식으로 인해서 어떤 주변의 결혼에 대한 압박을 또 피하고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을 다니면서 낸 축의금을 또 회수하는 뭐 그런 의사가 높다는 걸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사회적으로 보편화되어 온 틀 자체가 좀 깨지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그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웨딩 업계 측은 어떻게 돈을 버나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뭔가 이렇게 새로운 또 시대상을 받아들여서 웨딩 업계도 뭔가 새로운 준비에 좀 나서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혼인율 급감으로 불황을 겪고 있는 웨딩 업계도 비혼족 모시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자신의 꽃다운 시절을 사진으로 남겨서 영원히 추억할 수 있도록 하는 싱글 웨딩 촬영이 대표적인데요. 싱글 웨딩 촬영이지만 일반 웨딩 촬영과 마찬가지로 전문 업체에서 대여한 웨딩 드레스나 턱시도를 입고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링도 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또 결혼식이 아닌 비혼식을 맡아서 진행해주는 웨딩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혼식처럼 지인과 가족들을 초대해서 비혼식을 하는 그런 문화가 지금 확산되고 있다는 건데, 뭐, 비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만큼, 이것도 사실 결혼식처럼 앞으로 비혼식도 뭔가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아직은 그 수요가 높지 않지만 관련 수요를 겨냥한 신규 서비스 상품들이 경쟁적으로 출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청원 휴가나 경조금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이 이제는 필수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된 만큼 뭔가 회사 복지 기준도 변화를 맞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네, 영국의 한 핸드메이드 코스메틱 브랜드는 비혼을 선택한 직원을 위해서 비혼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혼자 중심의 복지 제도를 비혼주의자까지 확대하려는 대표적인 뜻에서 비롯됐는데요. 해당 회사에서는 근속 연수 만 5년 이상의 임직원이라면 누구나 비혼식을 열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비혼식을 열어준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비혼식 과정은 매번 바뀌지만 얼마 전에는 선언문 수여식, 대표의 축하말, 다과, 오찬 순으로 간결하게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축하받고 회사 대표가 비혼 선언문을 전달해 주었는데 일반 결혼식과 마찬가지로 축의금까지 전해받으며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비혼식을 한 당사자는 스몰 웨딩을 하는 느낌이었다고 표현하기도 했고요. 세상이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긴 합니다. 왜냐하면 비혼을 선언하는 자체가 축하를 받는 문화가 또 정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신풍조가 바로 이 비혼식으로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비혼식에 찬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그동안 축의금을 냈던 걸 또 돌려받기 위해서라고 답을 또 했기 때문에 그러면 비혼식에서도 축의금을 받는 게 뭐 맞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평생 남의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지만 받을 일이 없는 비혼족들이 만들어낸 새로운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혼을 알림과 동시에 사실상 축의금을 회수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사실 보통 1인 가구는 교육비라든지 학자금 같은 각종 복지 혜택을 누리지를 못하는 경우가 또 많은데 결혼이 아닌 비혼식을 선택한 임직원들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결혼식을 치른 그런 직원들과 같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이 회사의 경우 축의금과 유급휴가는 물론 결혼 후에 출산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육아수당처럼 반려동물이 있는 비혼주의자에게는 월 5만 원의 반려동물 수당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공개적으로 비혼을 선언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제는 결혼이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 된 만큼 자발적으로 비혼을 택한 그런 젊은이들의 의사도 분명히 존중을 해줘야 할 테지만 문제는 이제 비자발적인 비혼주의 젊은이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이제 사실 그들은 또 어떻게 줄여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우리 사회가 또 떠안게 된 하나의 또 숙제가 아닐까 싶네요.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한 번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시각각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지영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